유권자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선거 방송 토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선거 방송 토론의 모든 것. 방송 토론에 관한 궁금증. 그 해답을 스튜디오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선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거 궁금해 신영길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눌 세 분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반영해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방송 토론이 궁금합니다. 아마 투표하기 전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방송 토론 한번 만나보지 않은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세 분께서는 방송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예, 지금 미디어 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송 토론의 영향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유권자에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선거를 거의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승부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관님? 예, 방송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유권자가 토론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토론회를 시청하면 할수록 투표 의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방송 토론을 계기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송 토론이 그 정책 선거를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빈 씨?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토론은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토론 방송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이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시민들은 선거 방송 토론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나투표 요원을 만나보시죠. 오늘도 날씨 좋고 예감 좋고 자, 오늘도 시민 여러분의 선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투표가 팔빠르게 출동합니다. 지금부터 이게 뭐야? 오? 혹시 네. 선거 방송 토론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왜요? 앞으로 보려고요. 아니, 그동안 왜 안 보셨어요? 외국에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네. 선거 방송 토론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럼 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응. 투표를 한 번씩 왔었죠. 와서 투표하고 가시고. 네네네. 애국자. 네. 그래서 선거 방송 토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럼 뭘 기준으로 뽑고 그러세요? 엄마, 아빠 뽑는 기준으로. 네. 엄마 아빠 따라서? 네네. 선거 방송 토론이 뭔가요?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잘 들으셨죠? 스튜디오에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선거 방송 토론이 뭐예요?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교수님, 선거 방송 토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거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토론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방송 토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에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또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선거가 없을 때에는 국가적인 과제라든가 장기 현안에 대해서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선거 방송 토론은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돼 있고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토론을
어떤 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2004년부터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요. 중앙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고요. 17개 시도마다 시도 선거방송토론회가 있고요. 또 249개 구시군마다 구시군 토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은 아신 건가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본연의 토론회, 각종 토론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토론 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의 경우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후보자 토론회와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매년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 정책 토론회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방송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해서 선거방송 TV 토론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토론 문화 육성 사업으로서는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해서 유권자 대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새내기 유권자를 위해서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토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회장 임원 선거 토론회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이제 그 기관 단체나 이런 데서 토론대회를 개최할 경우 후원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원활한 방송 토론을 위해서는 이 토론위원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거 중에는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송 토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언론사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라든가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토론을 주관할 수 있는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의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까지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비공적 기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비해서는 뭐 무한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성과 객관성, 어떤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럼 저 선거방송 토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선거방송 토론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자 토론회고요. 또 하나는 정책 토론회인데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고, 또 시도나 구시군에서는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정책 토론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가 있고요. 정당법에 의한 정당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모두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선거방송 토론을 위한 세 가지 요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조금만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공정성이 이제 선거방송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후보자들이 이제 발언 시간이라든가 순서 등이 후보자 간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제 배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용성인데 후보도 많고 정당도 많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에게 좀 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흥미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권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재미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는, 따라서 이 공정성, 유용성 그리고 흥미성이 이 선거방송 토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지면 유익한 방송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럼 선거방송 토론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후보자 대담과 토론의 차이가 뭔가요? 스튜디오에서 좀 알려주세요.
자, 시민들의 두 번째 궁금증은 후보자 대담 토론회가 뭔가요?였습니다. 대담 토론, 이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자가 한 명만 참여해서 그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제 토론이 진행된다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담으로 분류를 하고요. 후보자가 복수, 뭐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10명 가까운 후보가 동시에 이제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토론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나오면 대담이고 여러 명 나오면 토론회네요. 그러면 사무관님, 후보자들은 뭐 대담이나 토론회를 왜 나오는 건가요? 예, 토론회 자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겠죠. 네. 예,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견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기타 자질 등을 이제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후보자 대담 토론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인데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 중에 어떤 하나의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선거라고 한다면 지금 모두가 바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작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요, 결정적으로 완결 지으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거방송 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들은 한꺼번에 모든 후보자들의 얘기들을 못 들잖아요. 뭐 검색도 해야 되고 뭐 일일 후보자들의 내용을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담 토론회를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보다 많은 국민들의 토론회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후보자 TV 토론 주간을 설정해서 토론회가 어느 시기에 개최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수단으로는 인쇄물이라든가 또 시설물, 현수막 같은 것, 또 영상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데요. 그 후보자 TV 토론 주간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사전 투표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여는 토론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회 진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론회 자체를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고 토론회에 참석해야 되는 법적 규범력이 있습니다.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가는데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최고 400만 원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불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토론회하고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이 장점이 확실하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처럼 일단 기회의 공평함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 하더라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치적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4년 전에 우리 18대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은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서 주관한 토론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토론회는 개최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공정성과 객관성, 그다음에 중립성을 지키는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송토론에 관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들이 나오셨어요?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을 하세요? 하죠. 예. 하시는 이유가?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찍은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론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유독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다.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모르죠. 후보자 대담 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나요?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 절차가 궁금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 방송 토론을 하면 토론회를 뭐 여는 날짜라든지 어디서 하는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방송사랑 조율이 되는 게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후보자 TV 대담 토론회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방송 토론회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방송 토론회의 첫 시작인데요. 개최 일정은 공영방송사와 이제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영방송사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또는 유선 방송사와 같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방송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에 방송이 편성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날짜하고 장소가 결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그 다음 절차로는 이제 후보자를 초청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초청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겠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각 선거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 중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먼저 공통 기준이 한 3가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전 대통령 선거,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그 사이에 실시해서 공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이제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공통 기준은 그런데 혹시 뭐 좀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도 있습니까? 특별히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추가로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경우에는 보궐선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초청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뽑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방송 토론은 이 선관위에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최근의 지지율,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기회 자체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선거방송 토론은 무엇보다도 기회의 공평함에 그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유권자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초청 후보자를 정한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으로는 토론 진행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론 시간은 후보자 수와 그 주제의 수에 따라서 이제 120분 범위 내에서 토론 포맷,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주도권 토론, 또 자유 토론 이런 형식으로 이런 포맷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진행 방식을 토론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토론 포맷을 먼저 생각해보고 토론 방식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론 방식을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의 공평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에 있어서도 3가지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사회자가 질문하는 사회자 질문형이 있고요. 후보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후보자 질문형으로 대표되는데 그 사이에 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혼합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자가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어떤 특정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그 후보에게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따라서 사회자 질문형, 후보자 질문형,
그 사이에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토론 진행 방식이 결정이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진행 방식이 결정이 되면 토론의 진행을 맡을 사회자를 선정하고요. 질문자를 두는 경우 이제 질문자나 패널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사회자의 경우에는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편집 없이 녹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 진행 경험이 중요한 선정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리 뽑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토론회 당일날 뽑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주제하고 질문 사항도 정해야겠죠. 네, 주제는 의제가 개발 용역이나 국민 질문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요. 그 주제 중에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거, 또 시의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주제가 결정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 질문 사항을 선정합니다. 물론 질문 사항 선정 시에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이나 공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 기회를 주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준비된 사항을 후보자들한테 당일에 알려주는 건 아닐 거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좀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 주제는 토론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정해서 토론의 의결로 결정해서 공표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설명회를 열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사항은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공개하는 경우에는 질문사항 전체를 공개하기보다는 질문 요지를 공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시에는 후보자가 준비하는 기간을 좀 고려해서 대개는 토론의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개하고요. 만일 공개 안 한 경우에는 토론회 직전에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전 토론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네요. 네, 그렇죠. 토론 주제와 진행 방식을 공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후보자가 토론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준비를 한 세부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또 후보자의 그 자석과 발언 순서도 함께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 꼭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토론회가 열리는 장소를 준비할 때는 어떤 점을 신경을 쓸까요? 네, 토론회 장소 설비에 있어서는 역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자 간에 공평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배치라든가 마이크, 그다음에 자석 배치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럼 그렇게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거죠? 네, 토론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 방송 토론회 준비가 한창인 스튜디오.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 타이머부터 카메라 배치, 좌석 배치까지 신경을 씁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 모습,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송 토론 현장의 숨은 노력들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토론회의 긴장감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 후보자들의 그 발언 시간을 공평히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이머는 모니터에다 실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수어나 자막을 제공해서 시청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 편의를 위한 이런 노력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의 네 번째 궁금증 만나보시죠. 방송 토론을 잘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네 번째 궁금증은 토론 방송을 잘 시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는 건데요. 사실 열심히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방송 토론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동시에
모두 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방송 토론이 뭐 실황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녹화 중계를 하더라도 현장감을 유권자들이 바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순발력이라든가 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통해서 과연 후보자들이 인간적으로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일테면 뭐 그 막말을 한다든가 또는 뭐 큰 소란을 피운다든가라는 측면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현장에서 동시에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로빈 씨는 방송 토론할 때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구 함께 봐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후보자의 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자기 생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다 같이 싸워요. 그래서 싸우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보면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날 때도 있군요. 네, 맞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습고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할걸요. 그래요. 이것도 뭐 방송 토론을 보는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관님은 방송 토론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토론회를 시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회를 본 후에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걸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이후에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수치나 통계치를 내놓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함으로써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저 방송 시간을 놓쳐서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시 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 선거방송토론을 클릭. 연도 혹은 토론의 분류를 선택하면 끝! 선거방송 토론회 다시 보기 참 쉽죠? 자, 이렇게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있으니까요.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거방송 토론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무관님 어떠셨습니까? 토론회가 좋은 토론회가 되려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토론 역량과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회가 공정하면서도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용성과 또 흥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토론 의제라든가 진행 방식을 잘 구성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자체를 우리 유권자들이 시청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방송 토론을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선거방송 토론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구시군 단위에서 이제 선거방송 토론을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토론은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데 좀 더 치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유권자들이 좀 더 자유롭고 흥미롭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우리 선거방송 토론도 이제 보다 더 진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로빈. 저는 이 방송하기 전에 토론회 볼 때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청할 때 더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하나에도 특히 선거 방송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선거 궁금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